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미국의 주요 소식을 가볍고 빠르게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를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미 군사 동맹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강타해 쿠바 상륙전까지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루 의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입은행 고위직 후보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9.11에 도움을 요청한 흑인 여성이 백인 부보안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하 운동가 케이시 민스를 신임 공중보건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브라질 리우 경찰의 대규모 작전으로 최소 132명이 사망하며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핀 음식을 섭취하면 암과 신경 손상 위험이 크다면서 반드시 버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eral Reserve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75%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인하입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지표가 어두워진 가운데 변동성이 커진 노동시장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럼에도 정책 내부에서는 갈등이 보입니다. 높은 물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한 노동시장 약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지 말지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 추가 인하가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가 흐릿해서 감속하는 것이 가능성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데이터 입력이 멈춘 상태여서 연준이 사설 자료나 지역 연준 네트워크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8월 4.3%까지 올라갔고 일자리 증가폭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한편 물가는 연 3%대에 머무르며 목표치인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올해 12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인하가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지만 내부 이견과 고물가, 취약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중고 앞에서는 연준이 더 큰 움직임을 쉽게 단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과 맞물려 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경제적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신규 구매해 최대 13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레얼 레멘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내 히토류 분리, 정제, 자석 생산단지를 설립하며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해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HD 현대와 서버러스 캐피털은 5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현대화, 자율항해 기술 투자에 나섭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10배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연 330만 톤씩 10년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한미 동맹의 경제적 결속을 재확인하고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대량 구매와 그리고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경주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방위산업 협력, 에너지 거래, 핵잠 연료 공급 협의 등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미 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협력으로까지 확대되는 상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강타한 뒤 쿠바 남동부에 상륙하며 카리브해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폭풍은 한때 5등급까지 격상되었고 자메이카에서는 시속 185마일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정전, 건물 붕괴, 도로 침수 등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티에서는 홍수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쿠바는 73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바하마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대 25인치의 폭우와 8피트의 폭풍 해일에 대비 중입니다. 미 국무부와 남부사령부는 재난구호팀과 수색구조대를 급파해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포함한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허리케인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버뮤다를 향해 진로를 바꾸고 있으며 주 후반에는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멜리사가 대서양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폭풍의 위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 중단과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금, 스냅 중단이 국내 총생산 GDP를 1에서 2%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이 끝난 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회복되겠지만 휴직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손실은 영구적인 GDP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CBO는 지적했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 2026년 말까지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11월 말까지 지속되면 손실액은 1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고집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셧다운을 정치 게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냅 예산도 이번 주말이면 소진돼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CBO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미 수출입은행 엑심뱅크 부총재 후보 브라이스 맥퍼런이 러시아 재벌과의 금전적, 가족적 연관성 논란으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공동 소유한 철강 기업 에브라스의 스위스 자회사에서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크렘린과 밀접한 러시아 정치가 집안과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페런은 지난해 트럼프 캠프에 약 1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버지니아 비치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러시아와의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전 사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러시아 제재 기업과의 관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맥퍼런의 모든 배경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보도자료는 은밀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러시아 커넥션 논란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36세 흑인 여성 소니아 매시가 집에 침입자가 있다고 911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백인 부부안간 션 그레이슨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그레이슨은 비무장 상태의 매시를 향해 세 발을 쏴 머리에 맞췄고 동료가 응급처치를 시도하자 도움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법원은 오늘 그레이슨에게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그는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1급 살인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흑인 사회와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재점화했습니다. 조사 결과 매시는 사건 하루 전에도 정신적 불안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동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슨은 음주운전 전과와 군대 불명예 제대, 불안정한 경력 이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채용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도 경찰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회적 자각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공중보건국장 후보로 38살의 건강혁신가 케이시 민스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의학 레지던시를 중도에 포기하고 건강기기 창업자이자 굿 에너지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며 Make America Healthy Again 마하 운동의 대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민스는 전통 의학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언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포함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그녀를 현대 대사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세계적 수준의 의사이자 과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은 목요일 그녀의 인준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이번 지명이 승인될 경우 민스는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의 중심 인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이 최대 범죄 조직 레드 커맨드를 소탕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벌인 결과 최소 132명이 숨지는 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지도자 검거가 목표였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인권단체는 무차별 진압으로 민간인까지 희생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전은 화요일 새벽 2,500명의 무장경찰이 헬기, 장갑차, 드론까지 동원해 리우 북부의 알레만과 페냐 빈민가를 포위하며 시작됐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버스와 차량을 불태우며 격렬히 저항했고 시내 곳곳은 총성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자 115명과 경찰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지 주민들이 광장에 시신 70여 구를 줄지어 놓는 장면이 보도되며 충격이 커졌습니다. 리우주 공공감찰청은 사망자는 이미 132명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오 카스트로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범죄와의 전쟁이며 리우의 치안을 되찾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장관은 계획 없는 과잉 폭력이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 치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경찰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곰팡이가 핀 치즈나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고기를 발견했을 때 아깝다는 마음에 먹어치우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곰팡이 음식이 간암, 신경 손상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곡물, 견과류의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해 DNA 변이와 간 손상을 유발하고 과액류의 곰팡이는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 파툴린을 만들어 신장과 간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치즈에서는 칼슘 흐름을 방해해 근육, 신경 기능을 손상시키는 사이클로피아조닉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육류의 경우 부패시 발생하는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등의 세균은 식중독뿐 아니라 희귀 마비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냄새나 색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조금만 먹자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한마디로 곰팡이 음식은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아까워도 버리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사실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여러분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